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중세 경제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전시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시과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제가 미리 팁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강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30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고려의 경제 130페이지 참조를 해라고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고려의 경제는 우선 개간지는 뭐 일정 기간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것을 개간을 하면 일정 기간 면세, 세금을 좀 깎아준다. 세금을 안 낸다. 일정 기간 동안만. 그 다음에 바쁠 때, 농번기 때는 이제 이렇게 잡아다가 일시키는 거, 그런 자벽 동원을 금지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민들을 위해서 흑창, 나중에 이 흑창이 의창으로 힘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창을 실시하였다라는 겁니다. 고려 정기 때는 뭐 여러분들 쭉 보시면 우경에 의한 심경법이 나옵니다. 심경법. 이 우경은 우리가 이제 지가 신라왕일의 지증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삼국시대 때에 우경이 시작됐는데 심경법이 일반화가 되어버렸어요. 깊이 이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12법이, 12법. 12법이 들어오면서 비료 주는 법. 12법이 들어오게 되면서 휴경지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삼국시대 때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이 비료 주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계속 휴경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휴경지가 감소한다. 휴경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밭에서 2년 3작의 윤작법, 2년에 3번 농사 짓는 윤작법이 보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려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의 농서 원나라 때의 농상집요가 이거 중국 책입니다. 우리나라 책 아니에요. 이것이 소개되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이양법이 들어와요. 이 이양법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모내기법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일부 남부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건 조선 후기 가서입니다. 이 모내기법, 이양법, 옮겨 심는다 해서 이양법인데, 이 농사 짓는 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옛날에는 이 벼씨를 그냥 논에다 그냥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 이 벼씨가 새들이 야 신난다 파티다 해가지고 쪼아 먹기도 하고 생산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판, 이러한 그 모판에다가 이러한 모판에다가 이런 화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벼씨를 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싹이 나오죠. 이 싹이 나온 거를 원래 논에다가 옮겨 심는다 해서 모내기, 모에서 낸다 해서 모내기, 옮겨 심는다 해서 이양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고려 말기에 들어왔고 일부 남부 지방에서만 행해졌다라는 거, 요거 아시겠죠? 전국적으로는 언제라고요? 조선 후기 때다라는 겁니다. 자, 수공업 보게 되면은 우선 농업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조선 전기 때에 관청 수공업, 그다음에 소수공업이에요. 여러분들 향부곡소 알죠? 향부곡소 그 행정구역 알죠? 그래서 소에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소수공업. 그리고 국가와 관청에 공장안을 두었습니다. 이 공장안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문서인데 수공업자 명단이 담긴 문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려다가 일시켰다라는 겁니다. 고려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도 수공업에 참여를 했고요. 상업 보겠습니다. 고려 전기 때 개경에 있는 시장인 시전을 두었어요. 우리가 삼국시대 때의 그 신라의 수도를 금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수도다 해서 동경 그랬는데, 그래서 동시 그래서 동시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거 아니니까 고려시대 때 들어오게 되면 개경이 그냥 시전이에요. 국가의 시장 시전. 이것을 감시하는 경시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경시서. 관영상점을 두었어요. 민영상점이 아니라 관영상점이에요. 어디에? 개경, 서경, 동경. 삼경제도죠. 이 삼경제도의 동경이 나중에 남경이 되긴 합니다만, 자, 고려 후기 때 들어가게 되면은 도시와 지방에 뭐가 있습니까?
아, 요 화면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에이, 몰라. 자, 고려 후기 때에 도시와 지방의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죠. 그래서 예성강하로, 즉 개성 밑에 있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병난도입니다. 이 병난도가 고려 시대의 최고의 항구예요. 개성이랑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신라의 최고의 항구는 울산항이었죠. 경주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병난도가 최고의 항구고, 그래서 여기 뭐 아라비아 상인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코리아가 알려졌다. 이거는 뭐 상식선에서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고, 그다음에 소금 전매제도 실시했다. 요거 중요합니다. 소금 전매제도 실시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역과 관련된 그거를 보게 되면은 고려는 송으로부터 똑같죠. 비단, 약재 이런 거. 그다음에 주는 거 똑같죠. 금은 나전칠기 이런 거. 이런 거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북방 유목 민족들, 얘네들이 이제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한테 주는 건 은, 모피발, 여진저 은, 모피말 똑같잖아요. 우리는 얘네들한테 책 주고 곡식 주고 농기구 주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무역은, 일본은 그 화산 지진 활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은, 유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자, 병난도의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치제도 갈게요. 여러분들 화폐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조세를 걷어들이는 수치제도 우선 양안 토지제도죠. 토지대장이죠. 토지들 그 목록이 있는 그 문서입니다. 그다음에 호적, 인구 조사했던 호적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했다. 조세, 생산량의 기본적인 거는 10분의 1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조창으로 운반을 했다라는 거죠. 자, 고려 시대 때부터 조세를 어떻게 운반했다? 물길로 운반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제도죠. 좋은 제도. 자, 토지는 논밭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3등급. 이제 등급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3등급으로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3등급에 부력전, 이력전, 재역전이 나와요. 자, 부력전 상이에요. 최고 좋은 토지예요. 절대로 묵히지 않는 토지입니다.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고, 한 해 묵혀야 된다라는 거는 이력전, 중, 그 다음에 2해 묵혀야 된다, 재역전, 하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등급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자, 곡물, 특산물 내는 거죠. 특산물, 매년 납부하는 상공, 그 다음에 특별한 날에 납부하는 별공, 이런 게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부담이 드는 게 이게 곡물인데, 상공하고 별공 중에 어떤 게 더 큰 부담일까요? 얘가 큰 부담이죠. 수시로 내라고 그러니까. 언제 낼지 몰라. 그러니까 냈는데 또 내래. 뭐 임금 생일이래. 그럼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역 보겠습니다.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 정남에게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남자에게 군역과 요역. 군역은 군대 가는 거, 요역은 뭡니까? 노동력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민들에게는 어염세, 그 다음에 상인들에게는 상세를 주었다. 자, 토지에도 이제 본격적인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 전시과입니다. 관리가 되면 국가가 뭘 줘요? 토지를 줘요. 먹고 살라고. 그런데 관리들에게 주는 토지를 주는데 소유권 준다? 아니다. 뭐 준다? 수조권 준다. 꼭 알아두세요. 전시과는 관리의 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누면 18등급으로 나눕니다. 자, 이제 비로소 18등급이 됐어요. 정, 종. 그래서 정구품, 종구품. 그래서 합하면 뭐예요? 18이죠. 네, 꼭 욕하는 것 같아.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지와 시지를 준다. 그래서 전시과입니다. 전지는 땅이고 시지는 뭐냐면 임야예요. 임야. 임야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어요. 산에 가면 나무가 있어요. 뭐 주는 겁니까? 땔감 주는 거예요. 땔감.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수조권을 준다라는 거죠. 전지와 시지. 자, 그런데 전시과의 변천 과정이 중요합니다. 태조 왕건은 맨 처음에 이른바 역분전이라고 해가지고 한자를 잘 보면은 역할에 따라 가지고 나눠 가지고 토지를 줬어요. 즉 공신들의 역할, 공을 얼만큼 세웠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국공신을 충성도와 인품에 따라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농공행상의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시과의 모체가 된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거를 약간 고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정을 했다 해서 시정전시과인데 이게 이제 보통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식과 제도로 이제 확립해가는 첫 번째 시도예요. 경종 때. 근데 이 시정전식과는 역부전하고 그닥 다른 점이 없어요. 관직의 높고 낮음과 인품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누구부터? 전현직 관리에게 다 주는 거죠. 전직 관리, 현직 관리. 전직 관리를 우리가 산직이라고도 하죠. 산직.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직이 높으면 좀 많이 주고 낮으면 나는. 예? 그 다음에 그 사람 가문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전현직 관리에게 다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토지가 없어요. 토지가 없으니까 바로 뭐예요? 개정전식과로 간다. 개정, 그거 다시 고친다라는 거예요. 목종 때. 여기에서 토지가 없으니까 뭘 안 준다? 인품을 안 준다라는 겁니다. 즉 가문, 그 가문에 대해서는 이제 안 준다라는 거예요. 안 주고 전현직 관리는 다 준다라는 겁니다. 전현직 관리는.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가다 보니까 또 이제 토지가 없네. 토지가 없어. 그래서 경정전식과로 이제 완전히 굳어지는 겁니다. 경정전식과 굳어져. 문종 때. 이제 뭐를 배제한다? 여러분들 인품 배제 아까 나왔죠? 이제는 전직 안 준다.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문종 때였는데 이때 거란의 침입 이것 때문에 고려가 너무 깜짝 놀랐기 때문에 누굴 저 우대해줘요? 무신을 조금 더 우대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안 주게 되죠. 토지를 많이 안 주게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관리 생활 하다가 그만두면 토지를 많이 안 주게 되다 보니까 5품 이상의 높은 관리들 그런 사람들에게 공음전을 줍니다. 이거는 세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죠. 이거 아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시경에 계목 따라가자 경문화 이렇게 시경에 계목 따라가자 경문하자 시작. 시경에 계목 따라가자 경문하자 시작. 시경에 계목 따라가자 경문화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주는 거 전현직 관리 그다음에 인품 처음엔 다 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때 가니까 인품을 배제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인품이 바로 누구예요? 누구랑 친한 사람이에요? 얘네들과 친한 태조 왕건하고 친한 공신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가문들이 이제 안 주는 거예요.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전현직 관리는 다 주고 그다음에 경정전식과에는 그들 토지 없으니까 전직 관리 안 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이제 전식과제도의 흐름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제가 정리를 딱 했는데 역분전은 태조 때 그 농공행상의 성격이었다. 그 다음에 시경에 계목 따라가자 경문화 이렇게 나와 있죠. 시정전식과 다 주는 거죠. 개정전식과 보겠습니다. 뭐 뺀다? 인품 빼버린다라는 겁니다. 경정전식과는 인품도 빼고 전직도 뺍니다. 전직 어디 갔어요? 전직, 퇴직. 그죠? 이거 떼죠. 그리고 누굴 우대해줘요? 무신을 우대해줬어요. 왜? 거란 침략 때문에. 대신 너무 많이 안 주다 보니까 이때부터 공음전을 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전식과의 종류를 보게 되면 공신전, 공신에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상으로 줬기 때문에 세습이 가능해요. 상으로 줬는데 너 그만뒀다고 해가지고 관리 그만뒀다고 해서 다시 뺐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음전은 높은 신라가 아니라 높은 신하, 5품 이상의 높은 신하에게 지급하는 거 세습이 가능하다. 경정전식과부터 실시를 했다라는 거고 한인전은 한가한 사람입니다. 좀 한가해요. 그래서 낮으면서 6품 이하의 하품 관료. 근데 관직에 나가지 못해서 그래서 한가해 얘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6품 이하의 하품 관료에 누구에게 준대요? 자제에게 준대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직업을 네가 계승하거라라는 거죠. 직역세습이에요. 그래서 세습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군인전은 중앙군에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세습할 때 세습이 가능하다. 자, 외역전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예요? 향리에게 주는 겁니다. 향리는 그 지방의 실질적인 행정 전문가죠. 얘네들이 나중에 과거 시험 봐가지고 중앙에 올라오는데 얘네들 우리가 신진사대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향리들이 그 지역에 있는 행정 전문가예요. 아들이 직업을 세습할 경우에 역시 세습이 가능하다. 구분전 구해주세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불쌍한 애들 누가 있을까요? 군인의 육아죠. 얘네들.
그러니까 군인의 유가족에게 주니까, 먹고 살려고 주니까. 응? 이게 구분전. 자, 그 다음에 내장전. 내장전은 뭐예요? 그 왕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왕실에게 주는 거고, 사원전은 절에게 주는 거고, 별사전은 승려에게 주는 토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전이 있어요. 민전은 백성들에게 주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신라의 정전과 비슷합니다. 뭐가 보장이 되어 있다?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공전과 사전을 구분해야 되는데, 공전은 뭐냐면 국가와 관련된 것이고 사전은 국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 토지예요. 근데 이 공전과 사전이 소유권에 따라서 수조권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국가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공전이 되는 거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사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민전은 뭐예요? 민전은 사유지. 그러니까 사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조권이 있어요. 수조권에 따라서 또 공전과 사전을.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면 수조권이 있으면 공전이 되는 거고 개인이 걷어들이면 사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게 공전과 사전의 개념이 막 중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전은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전이죠. 근데 이 민전에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여. 그럼 공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헷갈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헷갈렸는데 지금은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시과가 이제 무너집니다. 붕괴가 되는데 왜 붕괴가 되느냐? 세습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무신정변 거치면서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원종 때, 그러니까 무신정변 이후에 원종 때는 경기도의 8현의 토지에 한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녹과전이란 명목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마저도 몽골에 빌부터 먹었던 친원파인 권문세족 때문에 재정이 파탄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생활 보겠습니다. 귀족들은 역시 뭐 떵떵거리고 잘 살죠. 귀족들은 자기가 받은 과전이 있고 시전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 전식과. 과전에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두고, 즉 토지 받으면 이건 내 토지 아니잖아요.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니까 이거 여기에서 이 땅에서 농사 짓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10분의 1을 거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녹봉을 따로 받는데, 이 녹봉이란 게 뭐냐면 연 2회의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보너스 뭘로 받아요? 곡식이나 비단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개인 소유주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일하는 농민들에게는 2분의 1을 받습니다. 많이 받죠? 그 다음에 밖에 사는 노비들한테, 밖에 사는 노비를 뭐라고 부르죠? 외거노비라고 하죠. 얘네들은 신공이라고 해가지고 배나 곡식을 받게 합니다. 자기가 받았어요, 귀족들은. 자, 농민 보겠습니다. 농민은 국가로부터 받은 민전을 소유하게 되면은 10분의 1 내죠? 10분의 1 기본이라고 그랬죠? 근데 국공유지에서 내가 일을 해요, 농민이. 그러면 4분의 1을 내고, 소작료로 내고, 그 다음에 귀족의 어떤 사유지에 가면 2분의 1 낸다. 앞에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주인이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황폐가 됐어요. 이런 토지를 진전이라고 불러요. 진전. 아유, 진전머리나, 이 진전. 자, 이것을 개간하면 소작료 감면해준다. 근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면 이 농민의 토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간척지가 개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세기 때에? 12세기 이후에, 특히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왜? 강화도로 몽골의 침략 때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래서 간척지가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화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뒤에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들 그 162페이지, 161페이지 여기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와 있는 심화와 관련된 겁니다. 화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성종 때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라는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화폐예요. 근데 유통되지 않아요. 그리고 숙종 때, 이 숙종이 참 조선시대의 숙종이나 고려시대의 숙종이나 이 화폐에 깊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숙종 때 화폐를 많이 만들어요. 활구라는 은병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병이 있었어요. 은으로 만든 병. 이것도 화폐로 이용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해동통보 다음에 해동중보. 중보 다시 만들었다. 삼한통보 다음에 삼한중보. 동국통보 다음에 동국중보. 다 숙종 때. 유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뭐 고려시대 유통 안 돼요. 조선시대 전기에도 유통이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때에 대각국사 의천이 건의해서 화폐 만드는 기구인 주전도감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충렬왕 때 쇠은이 있었고 소은병, 충행왕 때 공양왕 때 저화라는 최초의 지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지폐 저화. 이게 화폐의 변천이다. 자, 그 다음에 보 보겠습니다. 보는 뭘까요? 보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장학재단이죠. 광학보는 스님들을 위한 스님들 공부를 위한 장학재단이죠. 경전 불경 이거 경전 만들기 위한 재단이죠. 제위보 여러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다. 제위 여러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빈민구제를 위한 재단이다. 금종보 종 만들기 위한 재단이고요. 팔관보 팔관회를 하기 위한 재단이고요. 장생고는 서민금융기관입니다. 서민기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장생고는. 이 사원하고 귀족들이 서민들에게 돈을 꿔주는 건데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꿔줬는데 나중에 이제 고리대가 됩니다. 이런 보를 운영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좀 심화적인 그런 내용들 잠깐 보시면은 제가 164쪽에 고려의 화폐제도 이렇게 쫙 나와 있었죠. 네, 이렇게. 그래서 심화적인 내용들까지도 제가 말씀으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고려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좀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잘 맞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중세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